산성광후에 관한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성광후는 pH 5.6이었죠. 자연 상태도 그 B도 약산성이라서 5.7인데 그래서 5.6 이하일 경우 얼마만큼 탄산가스가 그 안에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만큼 포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6 이하 그 다음에 CO2가 강우에 포함되어 있을 때 산도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자주 푸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굴뚝 반경이 1.5m, 실제 높이가 50m, 굴뚝 높이에서의 풍속이 180m/min 일 때 유효 굴뚝 높이를 24m 증가시키기 위한 배출가스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길 수 있는데요. 문제만 풀면 사실 문제만 풀면 이 식만 쓰면 돼요. 여기 것만. 자, 이 문제만 풀어봅니다. 델타 H라고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있네. 24m라고. 24m. 왜 제가 이렇게 쓰는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24m는 1.5 곱하기 V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 VS가 토출 속도입니다. 그러면 그 토출 속도가 얼마냐면 풍속을 구하는 거죠. 토출 속도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풍속 U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쳐야지 될 거예요. 저게 지금 180m/min이신 거니까 쟤를 m/sec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꾼 값이 있는데요. 얼만큼 바꿔졌냐면 그냥 이렇게 쓰시죠. 나누기 60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D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건 직경이기 때문에 굴뚝의 반경이 1.5m라서 직경인 3m로 넣어줍니다. 이때 VS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다 이항전개 시켜가지고 찾아내시면 VS 값이 나올 건데요. 그 VS 값이 얼마만큼 나오면 되냐면 16m/s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셨다고 하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 여기 있는 걸 왜 제가 이걸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원래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굴뚝에서부터 어떠한 것이 이렇게 오염물질이 토출이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 굴뚝의 높이를 산정하실 수 있나요? H. 지금 실제 높이가 50m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50m인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유효 굴뚝 높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굴뚝 높이라고 하는 H2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H2라고 하는 유효 굴뚝이라는 것은 실제 굴뚝 높이 플러스 델타 H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델타 H는 그럼 뭘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에 이걸 지금 델타 H 계산식으로 풀어내셨지 않습니까? 델타 H는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이 정도 높이까지 잘라서 여기만큼 올라갔는데 연기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해서 중간쯤 딱 잘랐을 때 운동력에 의해서 올라간 높이 해서 HM이라고 할게요. 운동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라 그 다음에 부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 그걸 HT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의 더함이에요. 그래서 델타 H라는 것은 운동력에 의해서 올라간 높이 그 다음에 부력에 의해서 올라간 높이 이 두 개의 더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델타라고 붙인다는 것은 뭔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돼요. 실제 굴뚝 높이는 변화가 없죠. 그러나 이 연기의 어떤 확산 그러니까 높이 이런 것은 운동량이라든지 부력에 의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델타 H 값은 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유효 굴뚝 높이가 24m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하고 그다음 실제 굴뚝 높이와의 연관 관계성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그 실제 굴뚝 높이는 줬어도 지금 있는 이걸 계산을 통해서 나온 유효 굴뚝 높이는 지금 내가 알 수 있나요? 응? 얘를 얼마만큼 높이고 싶대요. 얘를 24m만큼만 높이고 싶답니다. 증가시키고 싶대요. 처음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모르는 상태에서 24m를 높이고 싶대요. 실제 굴뚝 높이는 50m래요. 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실제 굴뚝 높이는 변화가 될 수 없는 거니까 뭐뭐를 변화시켜서 델타 H를 변화시키면 얘가 이만큼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H2를 토대로 뭐 이런 식으로 전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델타 H를 변화시키면 H2라는 것을 높이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쓰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지금 유효굴뚝 높이를 24m로 표현한 것은 원래는 얘를 유효굴뚝 높이라고 하기 때문에 24를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결국은 얘를 이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은 얘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좋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이렇게 갔다가 조금 빼게 만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좋은 거예요. 지금 이번 회차에 22년도에 1회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꽤 있어요. 한 두세 개.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땐 저처럼 이렇게 해서 vs 값을 찾아내시는데 근데 그 의미는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8번이요. 지상 50m에서의 온도가 23도, 지상 10m에서의 온도가 23.3도씨일 때 대기 안정도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비슷해요. 뭔가 하나의 기본 토대가 없으면 풀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대기 안정도라는 것을 뭐랑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냐면 앞서 제가 온이 같은 거 설명드릴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건조한 단열의 감률선입니다 라고 했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9.8도씨 퍼 킬로미터 이렇게 감소되든 혹은 마이너스 0.98도씨 퍼 100m다 이렇게 감소되든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판단 기준은 지금 저기 있는 지상 50m에서 온도가 이만큼 실제 지상 10m에서 온도가 이만큼인 것을 대입해봐서 실선으로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얘를 이제 지금 있는 건조단열 감률선보다도 기울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과단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긴 한데 이런 건조단열 감률선보다는 실선이 기울기가 너무 급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미단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해봤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변화가 아예 없더라. 뭐하고 여기 있는 건조단열 감률선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걸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가 아예 없더라. 위의 온도하고 아래의 온도를 딱 똑같이 나타낼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온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기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있는 건조단열 감률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 보라 이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계산은 쉽게 하죠. 계산은 지금 50m 여기에서 뭘 빼요? 지상 10m 이걸 뺍니다. 온도에 이게 그러면 이제 미터당 온도가 나오죠. 23도였고요. 23.3도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텐데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7.5 곱하기 10의 3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도씨 퍼 미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랑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0.75 도씨 퍼 100m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0.98도씨 퍼 100m라는 건 100m 올라갈 때마다 이만큼씩 감소하고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돼요. 얘는 어때요? 100m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0.75도씩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제가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0.98도씨 퍼 100m 얘를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0.75도씨 퍼 100m 떨어질 때 얘보다는 덜 떨어지니까요. 온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상태에서 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미단열 상태인 거죠. 뭐 할 때 과단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지금 이런 계산 방법을 통해서 마이너스 뭐 1.2도씨 퍼 100m다. 그러면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단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문제로서 정답은 1번이었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탄화수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 이산화질소의 광화학 반응을 도식화해서 나타냈습니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분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자동차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낙스 같은 것들이 혹은 이제 탄화수소라든지 VOCs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 앞서 제가 NO가 90% 정도 그 다음에 NO2가 1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NO가 가장 좀 많이 발현이 된 상태에서
광산화 작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NO2 형태로 많이 바뀔 텐데 이때 광자 에너지를 받으면 대체로 자외선입니다. 을 받으면 NO하고 O 라디칼 형태로 쪼개져요. 이때 대륙권 내에 존재하는 오존이라는 애가 내가 O 하나 줄게 하고 얘한테 O 하나 줍니다. 그럼 얘는 NO2로 가죠. 그럼 얘는 지금 뭐만 남았어요? O 하나 줬으니까 O2가 남았죠. 그 O2하고 얘하고 반응을 하던 대륙권 내에 있던 다른 O2하고 반응을 하던 간에 O하고 O2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잘 오존으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촉매가 필요로 해요. 주로 이제 N2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그럼 뭐로 나오냐면 오존이라든지 촉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돼 있나요? 그럼 이제 이게 일련의 광화학적인 순환 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NO2하고 광자 에너지를 받아서 O 라디칼 하나 형태에 쪼개지면 얘가 지금 O 하나가 이렇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니은에 와야 되는 건 뭐예요? NO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NO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O 라디칼하고 O2랑 촉매랑 반응해서 나오는 것은 O 라디칼하고 O2랑 반응했으니까 오존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황산화물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SO2는요.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식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제가 산성물질로서 변질이 될 경우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수증기하고 그런 것들과 반응하게 되면 H2SO4가 형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황산이라고 하는 강산이 되죠. 그러니 부식성 자체가 강하게 될 것이고 SO3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환원성입니다. 그럼 환원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개 산소 같은 것들 하나 빼들어서 SO2 같은 것들이 산소 하나 빼들어서 SO3로 산화가 되고 걔네는 이제 환원이 돼 버린 거죠. 걔네는 환원이 됐다는 얘기가 산소를 뺏긴 거예요. 네. 산소를 빼들고 자신은 산화가 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표백을 좀 시킵니다. 표백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 뭐 수증기 형태에 있는 것들 중에 산소 같은 거 빼먹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걸로 좀 자주 쓰이는 것이 저 장미 있죠. 장미를 탈색할 때 이런 황성분을 같은 것들을 이용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H2SO4의 강산이 됐을 경우에는 부식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환원성의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이 SO2, SO3가 그렇습니다. 황함유 광석이나 황함유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는 광분해되지 않아요. 280에서 290 나노미터 이 정도의 자외선 영역을 받았을 경우에 광분해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센 영역에서 좀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 어디가 조금 더 센 영역이 되냐면 앞서 제가 오존층을 할 때 3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 영역은 차단해줘요.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오존층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 자외선 영역이 좀 더 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륙권에서는 차단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성층권이나 성층권 이상 가서 자외선 영역이 좀 더 세게 조사가 될 때 그때 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해서 3번도 옳은 것이고 대기 중의 SO2는 수분과 반응하게 되면 H2SO4 이런 황산 형태가 됩니다. 쟤를 만약에 SO3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약간 촉매 같은 것들을 좀 써줘야 돼요. 뭐 V2O5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줘서 SO3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론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뭐 대체로 봤을 경우에 6, 7문제 정도는 이건 무슨 문제지? 라고 볼 법하거나 약간 이론이 부족하면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좋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아리까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연소공학 문제 풀어보죠.